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도 지난번에 이어서 임대차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임대차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주실 미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다슬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쁜 미녀 연시분과 함께 임대차 관련 궁금증들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죠.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제 지인분께서 갑자기 돈이 급하셔서 보증금에서 돈을 급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드려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원칙을 보자면은 협의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받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과연 주실까 하는 부분이 문제겠죠. 왜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추후에 이제 계약, 이제 임대차 나갈 때 이제 미정산된 금액들, 소위 임료라든지 뭐 이제 가스료, 전기료 혹은 내부 뭐 원사 회복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관해서 이제 보증금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정산 금액이 없어지게 되면은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어. 아무래도 임대인하고의 신뢰 관계가 있고 협의가 잘 되신다면은 당연히 돌려받으셨다가 일단 네. 쓰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주시는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하시면 돌려받는 거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주인분의 재량으로 해주실 네,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두 번째 궁금증은 제 지인분께서 어제가 이제 원룸 이삿 날이었는데 가보니 당초 계약한 것과 달리 방이 빠지지 않아서 이사 비용을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집주인분 혹은 살고 계시는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실상 내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갔었는데 방이 안 빠져가지고 내가 이사를 못 했는 거야. 네. 나 진짜 이사 비용만 날리고 네, 그러는데 너무 예, 당황스럽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 빠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임대인한테 요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근데 소송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소송으로는 풀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네. 확답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사하기 전에 이미 벌써 확답을. 이사하기 전에 이미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이사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걸 없이 그냥 빠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셨다가 네.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아니면은 처음부터 비어있는 집을 들어가신다거나. 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분쟁을 안 발생시키는 것이 제일 좋고요. 왜냐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한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소송이라서 네. 네, 추천을 해드리기 좀 힘들고요. 네. 가능하면은 먼저 미리 사전에 빠진지 안 빠진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네. 비용 청구 추후에, 그런데 이제 이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거기 가서 내가 손해가 너무 많이 받았고 이래서 진짜 소송을 해야겠다 불가피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 위반 관련해서 소송을 하실 수 있고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는 당초 빠지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네, 손해배상을 또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나요? 네, 있죠. 있어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딜레이 되시는 경우들이 좀 오세요. 네. 네, 일주일 이상 딜레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해 오시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하실 방법들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해결을 하시는데. 네.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소송 비용도 나가고 네. 실제 시간도 그래 걸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단행 가처분 이런 것들 한 경우에는 빨라도 1개월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형국이 발생하는 거죠. 소송을 네. 가실 경우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계속 풀어 나가실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나 임대인하고 직접 얘기하시고, 또 기존에 내가 있던 그 집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협의 방안들을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사는 거는 제가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가능을 하세요. 내 명의가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하시는 거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보증금을 뗄 가능성이 있어요. 보증금을 못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소위 이게 이제 대항력이란 문제인데, 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내하고
집주인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집주인의 채권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보증금에 관해서 지킬 권리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점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네. 어머님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런 네. 이제 전입신고의 문제, 점유의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증금에서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네. 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이제 상담이 좀 오는 경우에 제가 가능하면은 하지 말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가능한 명의대로 뭐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이 상담 오신 경우에도 예, 임차인의 명의하고 실거주자하고 확인하시고 그분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려요. 네. 피렌치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 네. 경우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한 명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 근데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예요. 네. 소위 이제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채권 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시는 PD님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PD님이 제3자이지만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보증금 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보증금을 지킬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 지킬 방안을 만드는 것 중 하나가 그런 대항력 요건인데 사실상 그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 얘기하죠. 듣기에 전세권 설정하거나 혹은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라 하는데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물권화 시켜주는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권은 이제 등기상의 권리가 기재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든 내가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주더라도 이 보증금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임대인한테 보증금 줬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이 떼이겠죠. 예,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그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차인이다 보니 슈퍼 을이다 보니 네. 예, 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중 하나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요건이고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입신고된 확정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점유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있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까지도 보호해주겠다. 네. 그거 하고 있을까?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점유 요 세 가지는 꼭 반드시 구비를 하시는 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조건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도 집을 하나 계약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일단은 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가능은 해요.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살질 않으니까 점유에 관한 요건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전입신고를 한 군데밖에 못하니까 네. 내가 부산에 산다고 했을 때 부산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대구에 또 원룸 하나 왔으니까 대구에 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네.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부산의 그 보증금을 못 지키게 돼요. 대항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네. 대항력은 전입신고 빠지는 순간 바로 사라져 버려요. 빠졌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계속 유지가 되냐? 아니면 대법원은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지는 순간 그때 대항력을 상실하고 다시 들어와서 신고하는 순간 그날로부터 다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빠졌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신고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내 보증금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시는 건 무방한데 보증금 관련해서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뭐 고민 없으시다면은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논외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입신고가 그 예전 집주인과 그 다음에 월세 계약자 사이에 두 분 다 그 집으로 아파트인데 두 집으로 그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네, 그건 상관없죠. 네. 아, 상관없는. 왜냐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완전 네,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한 등기인데 이제 각각 해도 상관없다는 네. 말씀이신 근데 아마 그게 신고를 다시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 안 사는데 거기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되겠죠. 실거주 위반돼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위장 전입이라 그러죠. 보통 저희가. 네,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고요.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형사상 처벌 감수하시면까지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안 빠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네. 전입신고랑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2주 이내에 바로지 않으시면은 네, 위장전입으로 임대인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동을 하셔야겠죠. 이동하신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취가 처음이라서 너무 예쁜 방을 가지고 싶은데 집주인분과 상의 없이 집을 예쁘게 꾸며도 상관없을까요? 이 경우에 일단은 뭐 상의가 있었다면은 네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기 네. 비용 들여서 뭐 이제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끝났다면 상관이 없을 건데, 문제는 상의 없이 이제 내 비용을 들여서 고치는 경우 좀 문제가 될 건데, 일단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첫째는 작은 공사냐 아니면은 큰 공사냐 이 경우예요. 작은 공사 뭐 대표적으로 띠벽지 바르고 뭐 네. 커튼 새롭게 바꾸고 음. 그 다음에 수도꼭지 바꾸고 아니면 네. 샤워기를 뭐 요새 유명한 그 프로럽인가 뭐 아. 그걸로 이제 바꾼다든지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주주의 허락 없이도 네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네. 이제 큰 공사 저 벽을 뚫는다든지 뭐 바닥을 뚫어가지고 네. 드르드르드 해가지고 드릴 한마디를 이제 판다든지 뭐 부엌 전체를 다 이제 새롭게 뜯어가지고 고치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소위 이제 대규모 공사죠. 대규모 공사를 하실 경우에는 네 임대인하고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요. 허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목적물에 관한 훼손에 관해서 이제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공사가 작은 공사냐 큰 공사냐 이런 네.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큰 공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네.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단순히 이제 변경하고 내부 인테리어 쫌쫌한 거 바꾸는 경우에는 안 네.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네 좋은 경험 하셨고 도움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네, 됐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습니다. 이상 박다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